그랬더니 이렇게 차가 그냥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가?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못해요. 그렇게 좋아, 참말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DRT입니다. 이렇게 경영난이 어렵고 힘드는데 버스 DRT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손님이 더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겁내기 힘들어서 농어촌의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어서 운영을 하면 하는 만큼 적자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인데도 여전히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이 있고 만족도 역시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농어촌 교통체계에 부르면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수요응답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실험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드나들기 어려운 벽지마을에 100원 택시로 잘 알려진 복지택시를 도입하는 시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마치 택시처럼 불러서 타고 가는 홀버스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교통체계에 들어가는 돈은 줄이면서도 편리함은 더 높이겠다는 건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완주군 화산면의 가양마을을 찾은 것은 지난 5일. 위아래 동네 28집에 36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오래됐어요. 이 마을의 오랜 수건 가운데 하나는 시내버스 문제였습니다. 없을 때고 있을 때고 한번 찾을 생각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마을 회관에서 1.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 타러 가려면 어떤 때는 방천에 가면 차가 나오네. 그러면 그냥 거기 가면 이 집이 거기가 있어 뛰어가. 거기 갈 때마고 막 도망가 버려. 아이고 차 좀 잡아달라고 애를 타고 가든 거기 가면 이제 가버리고면 1시간 더 있어야 해. 주민의 60% 이상이 80대. 무릎이 아파서 보행용 유모차라도 끌지 않고서는 길을 나서지 못하는 노인도 상당수입니다. 윗마을보다 더 깊숙이 들어앉은 아랫마을은 정류장에서 2km가 넘어서 노인 걸음으로 40-50분은 좋게 걸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시내버스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차일피일 미뤄진 게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정류장이 멀어서 건의를 했는데 여건상 길이 좁아서 못 들어와서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 언제쯤부터 그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한 10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335 택시를 불러 타고 나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완주군이 이 마을에 이른바 으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매주 월, 수, 금, 사흘은 아침 9시 30분에 정해진 택시가 들어와 누구나 500원만 내면 고산 면 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6,000원 거리라면 탑승자들이 된 요금만큼을 뺀 나머지 차액을 완주군이 대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저기 이만큼 패는데 거기서 살아. 그냥 거기서 여기 오야 그래도 좀에 나서 여기서 거기 나가려면 또 죽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젊어서 보통 이적지 그렇게 살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차가 그냥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가?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못해요. 그렇게 좋아, 참말로. 마을에 들어온 으뜸 택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산에 나갈 주민은 모두 5명. 3명이 먼저 택시에 올랐습니다. 고산 시장에 도착하자 일행은 각자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혈압이 있는 유구목 할머니는 평소 다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고산 안팎에서 나온 노인들로 북적거립니다. 진료를 마친 할머니는 택시 기사를 만나기로 한 오후 2시까지 시간이 남자 가까운 미용실에 들러 모처럼 꽃단장도 합니다. 완주군의 500원 으뜸 택시는 충남 서천의 이른바 100원 택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버스도 닿지 않는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우선 정류장에서 500m 밖에 있는 20개 마을에 도입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이용해 효도택시나 복지택시라고 불리는데 교통 전문가들은 수요 응답형 택시라는 의미로 DRT 택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한 달간 약 800명 넘게 이용했는데 12월에 두 달째에서는 약 1,500명 정도로 해서 인구가 대폭 사용 인구가 늘어난 걸로 봤을 때도 주민 편의 시설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00명이 이용한 12월 한 달 동안 완주군의 전체 지원금은 500만 원. 1년치로 계산해도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약속 시간을 지키려다 장거리 손님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택시 기사들도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버는 농촌 택시 입장에서 20-30만 원씩 고정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입 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보람도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완주군은 반응이 워낙 좋고 운행을 요청하는 마을이 이어지자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응답형 택시 사업은 현재 완주군 이외에도 부안군과 고창군,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와 부안은 농림부가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모델로 해서 채택한 농촌형 교통사업의 응모에 선정된 겁니다. 또 군산과 임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인근 전라남도는 아예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응답형 택시, 즉 DRT 택시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개화 면소재지에서도 20분 가까이를 더 달려가자 장금마을 입구 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푸른바다였던 마을 앞은 새만금 사업으로 무트로 변했습니다. 16집이 사는 이 궁벽한 어촌마을은 시내버스도 드나들지 못해 부안 읍내 나들이가 객지 여행길만큼이나 고단한 곳입니다. 안게 걸어 댕긴 게 힘들어서 2번 나가려면 1번밖에 못 나가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나가. 왜냐면 당뇨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 볼라도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시야자가 막둥이 시야자가 이제 좀 가자 하면 이제 데리고 이제 가고. 부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런 3개 마을에 수요 응답형 택시인 이른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km가 넘고 그쪽 지역은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기존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부안군 행복택시는 가는 거리만큼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예컨대 장금마을에서 부안읍까지 택시 미터기로는 16,000원. 이용자들은 이 구간의 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2,250원씩을 내면 부안군이 차익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행복택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장금마을은 주민들이 워낙 적어서 정해진 날 멀리 부안읍에서 택시가 와도 빈차로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나 안 타나 왔다 갔다 해요. 그 지가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중간에 가끔씩 그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요. 네, 없을 때도 있어요. 빈 차로 가도 멀리서 온 택시기사에게 보조금은 줘야 하는 만큼 이용자가 없는 날은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택시 DRT를 하는 마을이 면에 한 개 마을이다 보니까 그 공차로 가는 거리가 그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 시행하는 마을을 한 면에 최소한 2-3개 이상이 돼야 지방비도 절감이 되고 지역 주민도 그 혜택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달간의 시범 사업을 마친 정읍 씨는 아예 면 단위에 택시 한 대씩을 배치해 전화가 오면 달려가는 콜택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택시가 운행하는 새 마을 가운데 한 곳은 넉 달째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줄포면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광복 씨. 줄포의 한 마을에서 2달 동안 행복택시를 운행했던 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운행을 포기했습니다. 고 씨가 맡았던 마을 주민들의 주요 행선지는 줄포 면 소재지. 해당 구간의 택시 요금이 한 번에 5,000원씩 왕복 10,000원이니까 일주일에 사흘씩 30,000원, 한 달이면 120,000원가량인 셈입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수입 자체가 적고 이 가운데 부안군의 지원금은 50,000원이 채 되지 않아서 굳이 행복택시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군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월 한 4-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만 원 그거 좀 더 벌라고 내가 얽매이고 시간 뺏기고 다른 데 갈 때도 못 가고 그분들을 모시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탑승 확인을 받는 절차도 고 씨가 행복택시 운행을 포기한 주요 원인입니다. 군에서 요금 차액을 받으려면 이용자들이 운행 일지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하지만 노인들이 글을 알지 못하거나 서명을 꺼려 번번이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보고 허락해야 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타면서 서명거시 이렇게 서류를 내면은 얼른 내리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 양반들이 그 농협이나 우체국 가셔도 돈 찾을 때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분들이. 그러면 전부 직원들이 대필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할 줄 모른다고 못 쓴다고. 결국 줄포면은 고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운행을 포기한 뒤 넉 달째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은 13곳. 3개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한 뒤 다른 마을에서도 택시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마을은 길이 넓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버스 노선을 설치하기도 그렇다고 행복택시를 운행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외딴 마을이어서 버스 노선을 연결하면 다른 마을들의 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버스 노선을 하나를 신설을 하면은 그 지금 버스가 1km에 116원 정도의 그 버스 요금이 소요되는데 그 한 마을 주민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버스를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복택시를 운행하자니 수입 감소를 우려한 버스 회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 운행하는 것은 저희 용납을 못합니다. 이건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그 손님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몇 분씩 나오는 그 거리를 그 손님들이 나가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조차 이렇게 택시에서 다 해버리면 그나저나 어려운 버스에서 더 어렵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은 모두 18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에 투입되는 이른바 수요 응답형 택시가 마치 버스 같은 택시라면 하반기부터는 택시 같은 버스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벽지마을 주민들이 불러서 타고 가는 이른바 콜버스, 다시 말해 택시 같은 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실험도 예정돼 있습니다. 완주에서 가장 오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동상면 거인마을. 이 마을에서 전주 평화동 종점까지 하루 5차례 오가는 871번 버스를 탔습니다. 거인마을에서 대승리를 거쳐 화심으로 향하는 25분 동안 14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탄 승객은 단 1명. 제가 3일을 떼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럼 이제 제 짝꿍이 이제 3일을 뛰고 4일 뛰는구나 일요일 날까지. 뭐 농만기 때는 거의 없고 더 이제 겨울철에 병하는 양반 애는 거의 없어요. 구불구불 시골길과 아슬아슬 고갯길을 넘나드는 노선이지만 동상면 인구가 모두 1,100여 명에 불과해서 승객이 아주 적은 벽지 노선입니다. 이 같은 벽지 노선은 농어촌 지역이라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농어촌버스 정류장. 부안읍에서 주산면을 거쳐 줄포 소재지에 도착한 넉 대의 버스는 이곳을 거점으로 다시 실핏줄 같은 노선을 따라 줄포면 내 난산리와 신정리, 후보리와 부곡리 방면으로 들어갑니다. 부안의 가장 대표적인 벽지 노선으로 대부분 승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줄포까지 도착했는데 아까 부안에서도 오면서도 뭐 몇 사람 안 탔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난산리를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2분이 탔어요. 2분 타고 내리드리고 지금 돌아서 오는데 한 분도 안 태우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농촌의 인구 감소와 버스 회사들의 민원으로 인해 완주 동상이나 부안 줄포 같은 도내 벽지 노선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88개였던 벽지 노선은 지난해에는 612개로 늘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4.6%씩 증가했습니다. 벽지 노선의 수가 늘면서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도 103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더욱이 보상금의 86.2%는 시군비여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의 가장 큰 맹점은 손님이 있건 없건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돌다 보니 빈차로 다닐 때가 많고 그만큼 손실이 생겨 결국은 보상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수가 뭐 보편적으로 한 10명? 10명 내지. 간격을 조금 늘려도 되나요? 간격은 늘려도 뭐 그 시간만 확실히 정해지면 그 시간대로 타시니까.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벽지 노선 2-3곳을 정해서 전국 최초로 수요 응답형 버스, 즉 DRT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버스가 아닌 미니버스나 승합차를 배치해 유지비를 줄이고 2-3시간 동안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서 해당 마을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도내의 그 벽지 노선 평균 승차 인원이 약 2-3명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 비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때로는 승객이 없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DRT입니다. 예를 들어 부안 줄포라면 일정 시간 전화를 받은 뒤 미니버스가 해당 마을 승객들을 태워 면 소재지에 내려놓으면 주민들이 여기서 정규 노선을 타고 부안읍 등지로 나가게 됩니다. 전화를 받고 즉각 운행하지는 않지만 콜택시처럼 승객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이른바 콜버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범 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수정이 되겠지만 큰 틀은 정해진 노선도 정해진 운행 시간도 없는 형태입니다. DRT의 가장 큰 특징은 노선과 정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선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시간 또한 예약제, 최종 목표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제가 정착이 되면 지역 주민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의 버스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로 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맡아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수요 응답형 DRT 버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농촌의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에서는 이미 대중교통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단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승객을 집 앞에서 태우고 또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장점이 있지만 소재지에서 정규 노선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지간선제 형태인 만큼 환승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입니다. DRT 버스가 투입되는 벽지 노선은 버스를 줄이거나 모두 빼서 다른 노선에 투입해야 하는데 벽지 노선 보상금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안 지역의 경우 벽지 노선 버스 한 대에는 월 평균 166만 원이 지원되지만 적자 노선에는 30%가량 적은 1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벽지 노선 보상금을 줄일 수 있지만 버스 사업자로서는 그만큼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안에서는 4년 전 경영난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업체 한 곳이 폐업까지 한 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 좀 빼가지고 적자 노선 넣어버리면 그 수입이 그만큼 줄습니다. 보조금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빼버리면 안 되고 그 현 노선에다가 DRT 산업을 한다면은 그건 가능한데 그 노선을 빼가지고 갖다 차를 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농어촌 택시 기사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안 지역은 택시 수익이 워낙 적어 운전자를 확보하지 못해 회사 택시 92대 가운데 37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세워둘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택시처럼 이용자들의 전화를 받고 마을을 도는 홀버스가 도입되면 택시 승객이 그만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난이 참 어려워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보다 지금 쉬는 차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버스 DRT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영난이 어렵고 힘드는데 버스 DRT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손님이 더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겁내기 힘들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산간벽지 주민들의 불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대중교통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수요 응답형 택시의 경우 지역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하고 인기를 노린 단체장들이 자칫 대상 지역을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이용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과잉복지로 번질 소지도 다분합니다. 시범 사업을 앞둔 수요 응답형 버스 역시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생계가 달린 버스와 택시 종사자들의 이해를 조율하고 협조를 이끌어낸 일이 관건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변신과 실험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경계하는 것이 새로운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